총리 후보자의 친인척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여론이 뜨겁습니다. 사안의 진위 여부는 논외로 쳐도 총리나 장관 후보자 임명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부정축제 의혹은 열심히 일하는 우리 사회의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기기 충분합니다. 지위나 자산보다 노력과 재능이 인정받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일 텐데 국민의 봉사에 마땅한 공직자가 땅 투기 의혹에 휘말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대체 이 나라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가 걱정도 됩니다. 잠재적 가치의 투자에 수익을 얻는 것도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 원리이기에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편협한 태도일 수 있겠지만 땅을 산 지 몇 년 만에 수십억의 차익을 얻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땀 흘려 일하는 이에게 박탈감을 안기기 충분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악 가운데 첫 번째로 노동하지 않고 얻는 부유함을 들었습니다. 가치의 생산 없는 곳에 부가 고이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 뿐더러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겠죠. 무비신의 영화방에서 오늘 다룰 영화 강남 1970은 1970년대 강남 지역 개발을 배경으로 돈과 땅을 쫓는 인간들의 추한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보다 돈과 땅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어디 영화 속의 종대와 용기뿐이겠습니까마는 영화와 별반 다르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면 눈앞이 아득해지곤 합니다. 2015년의 대한민국이 노동에 따른 대가보다 근로소득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만 같아 입안이 씁쓸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시작합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제68방입니다. 저는 김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기사. 예, 오랜만이네요. 네, 박기사 지금 상태가 안 좋다면서요? 아, 예,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아, 바이러스 이름은 되게 귀엽네요. 노로바이러스. 노로라고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그거 걸리면 물똥 싼다고. 아,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장염인데 감기 몸살을 동반한 굉장히 좀 강한 장염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지금 3, 4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힘든 3, 4일을 보내는 사람 치고는 지금 얼굴에 살도 많이 올라오고 폈어요. 사실 이게 핑계 아니라 뭐 부은 건데 어저께 잠을 너무 많이 잤어요. 네. 어저께 잠을 거의 한 7시 반부터 해갖고 계속해서 주구장창 잤는데 거의 10시간 넘게 잔 거죠. 11시간. 이게 근데 살은 빠졌어요. 몸무게 재보니까 빠졌더라고요. 네. 한 4kg 정도 빠졌는데 어디서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지를 입었을 때 벨트 구멍이 한 개 줄어들긴 했어요. 아, 진짜입니까? 네, 그쪽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아. 네, 허리춤이. 근데 뭐 얼굴이나 이쪽은 잘 안 빠진 것 같아요. 네, 경상투혼의 박기사와 함께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제는 또 이제 링걸까지 맞고 먹은 게 없으니까 네. 몸 안에 이제 영양이 없는 거예요. 영양도 없고 수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수액이랑 네. 포도당 좀 맞고 왔습니다. 아무튼 조심하십시오. 이게 먹는 거 잘못 먹어도 그렇긴 한데 노로바이러스 이런 거는 감염도 좀 잦다고 해요. 그래서 걸리신 분이랑 컵도 나눠 먹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쪽으로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생걸로 된 걸 먹은 게 없거든요, 최근에. 근데 뭐 이상하게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무비씬의 영화방 시간 관계상 바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고요. 그 전에 쪽박하죠 이제. 댓글 먼저 소개를 한번 하고 갈까요? 예, 먼저 이제 취향 존중자님이 오랜만에 글을 달아주셨습니다. 65방 내일을 위한 시간 다운받아 듣고 있는데 1시간 27분 42초에서 말이 끊겨요. 제 플레이어가 고장인가 하다가 팟빵에 와서 다시 들으려니 다운이 안 되네요. 다시 올리시는 거겠죠? 뒷말이 궁금한데 뚝 끊겨서 아쉽네요. 참 전반부에 손혜진 씨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실 때 뒷음악이 커요. 기사님들 목소리가 묻혀 잘 안 들리네요. 새 기사님들이 하면 내용이 복잡거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호흡이 잘 맞네요. 주인공이 빛나던 부분 짚어주신 것도 좋았고요. 밖에 눈 오네요. 월요병 걸리지 마시고 눈길 조심하세요. 라고 길게 달아주셨습니다. 네, 취향 존중자님. 그런데 이 65방 내일을 위한 시간 방송이었죠? 이 방송이 사실 1시간 27분짜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끊겼다고 하는데 어디서 끊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시간대를 좀 잘못 적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뒷음악 있잖아요. 네네. 이 뒷음악이 이제 박 기사가 가져온 음악 아닙니까? 예, 그쵸. 네, 작곡가한테 가져온 음악인데 저는 뒷음악으로 쓰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도 괜찮더라고요. 그거. 네. 깔리는 게 그래도 좀 괜찮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편집 과정에서 이 사운드 조절 같은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다님입니다. 네네. 생각나서 들으러 왔는데 파일 자체가 재생이 안 되네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때 저희가 이제 호스팅 사이트를 무료에서 이제 유료로 또 바꿨고 다시 유료에서 또 무료로 바꿨는데 네. 그 과정에서 좀 오류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해결이 됐으니까 자주 찾아오셔서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날다님도 그렇고 그 취향 존중자님도 그것 때문에 다운이 안 됐던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문제 없을 때는 댓글 안 다시다가 문제가 생기고 댓글을 다시는. 그렇죠. 보통 그런 분들이 많죠. 네. 평소에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킹스맨님인데 킹스맨 기대 중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킹스맨 영화 개봉합니다. 아, 영화 이름이 킹스맨이에요? 예. 우리나라 거야? 아니죠. 외국 영화인데 약간 첩보물 비슷한 건데 네. 그 키게스 만든 감독이 아, 만든 거라고 하는데 네. 저도 이거를 찾아봤었는데 그 감독이 이걸 만든 의중이 약간 첩보물 하면은 007이나 네. 본 아이덴티티인가? 네. 아무튼 그거를 연상을 시키게 되는데 너무 진중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 그것들이? 그래서 무슨 작가랑 채팅하다가 네. 너무 진지하지 않냐? 뭐 이렇게 채팅하다가 그럼 좀 더 재밌게 만들어 볼까? 뭐 그런 의도에서 생겨난 게 이번에 이거 킹스맨이라는 영화랍니다. 완전한 오락물이겠구만. 첩보물이 가까운 거죠. 네. 그러면? 좀 재밌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도 기대를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찾아보니까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2월의 화제작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고 평소에 팟캐스트를 이렇게 많이 듣는 편은 아닌데 특정한 팟캐스트만 듣죠. 네. 영화 팟캐스트 같은 건 거의 듣지가 않는데 얼마 전에 하나를 들어봤어요. 그 시네타운 19. 예. 네, 여기서 우리랑 똑같은 영화를 한번 다뤘더라고요. 아메리칸 스나이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어봤는데 밤에 자기 직전에 들어봤는데 잠이 확 깨는 겁니다. 어떻게 이 영화를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정말 이거를 약간 미국 성적이 펄럭펄럭거리는 영화로 완전히 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부터 끝까지 우리랑 거의 이야기한 게 전혀 달라서 우리 방송만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팟캐스트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지만 좀 들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 시간 날 때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화계 소식 간단하게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부산국제영화제 있잖아요. 예. 그 집행위원장 분이 이제 부상시 고위 공무원 분들한테 사퇴 종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다이빙벨 그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은 다이빙벨 때문에 약간 압력이 들어온 게 아니냐 시차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가 오는데 좀 문제가 좀 많은 사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산국제영화제 하면은 이제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명실공히 최고의 영화제인데 이렇게 부산시에서 외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압을 이렇게 행사하는 거, 특별한 이런 사유가 없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제 친구들도 한다고 하면은 시간 맞춰서 막 부산 여행 가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뭐 그렇게 권위 있는 그런 영화제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해를 충분히 살 만한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네. 아쉬운 점이 좀 많은 그런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 주간 박스 오피스부터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오늘이, 저희가 방송을 하는 날이 이제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1월의 마지막 날인데, 금요일 또 이제 생일을 축하해 주실 배우분들이 계세요. 1월 30일, 오늘이죠. 1월의 마지막 날 31일 아닙니까? 31일. 누구 맘대로 하루 줄여. 네. 1월 30일, 크리스찬 베일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헐리우드 배우까지 축하해요, 이제. 그럼요. 헐리우드 배우도 축하해줘야죠. 네, 크리스찬 베일. 예, 그리고 뭐 몇 분이 또 탄신일인데, 네.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서진 씨, 백성현 씨, 뭐 이렇게 탄신이 하는데, 가장 큰 탄신일은 크리스찬 베일. 야, 크리스찬 베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서는 나름대로 아카데미 주연상 후보이기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거 찍었잖아요, 엑소더스. 네네. 거기 나가고 쫄딱 망하는 바람에, 올해는 남의 잔치가 돼버렸어요, 아카데미가. 좀 한 방에 죽었죠. 네. 그 다음 이제 정말 1월의 마지막 날, 31일 날, 탄생하신 이제 이영애님. 예. 이영애 씨. 예, 이영애님이 계시고, 다음에 저스틴 팀버레이크. 그다음에 왕조연 씨. 빠방합니다. 1월 말일 날은 굉장히 빠방한 배우들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홍콩, 헐리우드, 그리고 한국의 최고의 그쵸? 대표 배우들이네요. 네, 그런 배우들이 탄생한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아무튼 뭐 이분들의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주간 박스오피스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부터 1월 25일 일요일까지 선정한 박스오피스고요. 1위는 이제 강남 1970이고요. 오늘 다뤄드릴 영화죠. 네. 그리고 2위는 국제시장입니다. 아직까지도 상영관을 많이 잡고 있고요. 진짜 대단하네. 이거 1000만도 훌쩍 넘었잖아요. 네, 1000만도 넘었죠. 1200만. 1200만? 네,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도 아직 2위예요. 네. 아직도 근데 상영관이 많습니다, 되게. 근데 이게 강남이랑 빅히어로를 제가 둘 다 보고 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제시장이 좀 쉽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 줄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빅히어로 괜찮던데? 괜찮았나? 나는 좀 별로였어. 근데 이게 디즈니 코리아인가요? 이걸 네. 배급하는 데가? 네. 거기서 좀 실수를 한 게, 이게 방학영화인데 12월이나 그때 개봉을 했어야 되는데 네. 개봉 시기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방학 아니에요? 지금 끝물이죠, 끝물. 아. 네, 그때가 한참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딱 그때 상영을 했어야 되는데 미국보다도 훨씬 늦게 개봉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영관 잡는 거에 타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피하려다가 더 심하게 효과를 못 누리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 3위가 빅히어로고요. 원 제목은 빅히어로 6입니다. 이게 1, 2, 3, 4, 5가 있어서 빅히어로 6인가요? 아니죠. 6개 영웅이라서 6지? 6명의 영웅, 그래갖고 6인 거죠.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봤죠? 네네. 네, 그게 6명이라서. 이거 어디 어플을 보니까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이해하려면 1, 2, 3, 4, 5 보고 와야 된다고. 그런 허접 쓰레기 같은 댓글 같은 거 낚이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4위는 오늘의 연애고요. 5위는 박물관이 살아있다. 3입니다. 그리고 6위는 허삼관. 허삼관은 완전히 망했네요. 손익분기가 300만이라고 하던데 지금도 85만이야. 예,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야, 끝났네. 이거 하정우 감독 영화 다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찍을 것 같아요. 원래 돈이 좀 있으니까 네.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위는 아메리칸 스나이퍼. 이번에 그 영화제 하잖아요, 아카데미. 네.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유력한 후보라고들 해요. 네, 아카데미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작품상과 나무 주연에 지금 올라가 있고 사운드 믹싱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그 나무주연상에서는 굉장히 유력하다고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돕니까? 네. 저는 버드맨의 마이클 키튼이 받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쿠퍼 유력하다고 하고요. 그다음 8위는 이제 존 윅입니다. 존 윅, 키아누 리브스 형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9위는 마다가스카의 펭귄이고요. 야, 이 영화는 진짜 오래가네. 네. 잘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끝물이 이렇게 보이나 봐요. 네. 10위는 엑스마키나. 네, 엑스마키나는 정말 반전이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이야기 자체가 몇 명의 배우들을 안 보여주면서 끌고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3-4명 가지고 이야기를 다 진행한다고. 저도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좀 기대가 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네, 어디 가서 막 저녁 시간, 네. 새벽에 봐야 되거나 뭐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제68방 본격적인 영화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영화는 강남 1970입니다.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많은 상영관과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강남 1970입니다. 지금 포기해도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를 강남으로 옮기면 어때? Nung isilang ka sa mundong ito, laking tuwa 해야 돼. ng magulang mo at ang kamay 대한민국 nila 비좁잖아. iyong 두고 봐. 앞으로 땅만한 노다지가 없을 테니까. Ang nanay at tatay mo'y di malaman ang gagawin. 난 네가 Namasdan 없이 살아도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층질 백날 해봐야 일당 50원도 못 받습니다. sa gabi 언제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at ang 엄마주의로 인생 종칠 수 있냐? mala ng 나 예전에 빼겨온 게 아니야. 나 서희연 사업 도와가지고 내 땅 한번 원 없이 만들어 볼 거야. 시골을 가버렸어. 어떻게 해야 되냐? 나한테 와. 넌 감당한데. 그렇게 쉬운 놈 아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지. 형이나 나나 인생 참 안 풀린다. 그래! 땅종대 돈 연기! 끝까지 한번 가보자! (1970년) 강남 땅을 향한 위험한 욕망이 춤추기 시작한다. 호적도 제대로 없는 고아로 넉마주의 생활을 하며 친형제처럼 살던 종대와 용기, 유일한 안식처였던 무허가촌의 작은 판잣집마저 빼앗기게 된 두 사람은 건달들이 개입된 전당대회 회방작전에 얽히게 되고 그곳에서 서로 잃어버린다. 땅종대 돈용기 끝까지 한번 가보자. 땅종대 돈 연기! 끝까지 한번 가보자! 3년 후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준 조직 두목 출신 길수의 바람과 달리 잘 살고 싶다는 꿈 하나로 건달 생활을 하게 되는 종대. 정부와 권력의 수뇌부에 닿아 있는 복부인 민마담과 함께 강남 개발의 이권 다툼에 뛰어든 종대는 명동파의 중간 보스가 된 용기와 재회하고 두 사람은 정치권까지 개입된 의리와 음모, 배신의 전쟁터 그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는데 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기사가 오늘 많이 아프니까 예, 평소보다 훨씬 못 읽네. 예, 굉장히 버벅대네요. 예, 혀가 굳네요, 굳어. 네. 예, 아유 진짜 아까 호족이요 호족? 예. 호족이라 그랬어? 호적 가지고 호족 이랬잖아.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예, 입이 마릅니다. 네, 유아 감독이 돌아왔습니다. 유아 감독 해갖고 크게 남는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수작 이런 거는 없죠, 사실은. 네, 최고로 재밌게 봤던 거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 비열한 거리였고요. 네, 저도 비열한 거리. 예, 그 외에는 그렇게 막 수작이라고 할 만한 뭐 그런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 영화를 통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죠. 데뷔작은 따로 있지만 네, 뭐 데뷔작은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언급 안 하는 게 도와드리는 거고. 네, 뭐 이후에 말죽거리 잔혹사를 통해서 완전히 스타 감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열한 거리, 쌍화점 등을 연이어서 성공시키면서 한국 영화계에 빼놓을 수 없는 작가 중에 한 명으로 자리를 매김을 했지만 그래도 이게 대단한 작품이다 라고까지 말 그대로 딱 여겨졌던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비열한 거리 하고 원래는 이렇게 조폭 영화를 하나 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캔슬이 되면서 네, 만든 게 있었어요. 그 하울링이라고 네, 그랬죠. 쫄딱 망한 그 영화 한 게 있었습니다. 이나영 씨 나오죠? 예, 원래 말죽거리 잔혹사가 고등학교에서 이야기지 않습니까? 말죽거리의 정문 고등학교였나? 그 고등학교 이야기고 그 다음에 비열한 거리는 좀 젊은 삼류조폭의 이야기잖아요. 정말 이제 삼류조폭의 밑바닥까지 본 네, 건달이 어떤 유혹에 못 이겨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과정 뭐 이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준비했던 다음 조폭 영화가 좀 나이든 조폭,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물러난 조폭의 이야기를 그리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그 당시에 먼저 개봉했던 영화가 송강호 씨 주연의 우아한 세계. 네, 이 영화가 비슷한 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년 이상의 조폭을 그리기에는 지금 시점이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좀 미뤄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유아 감독이 조폭 영화를 그렸을 때가 좀 센세이션이었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조폭이 약간 코미디물에서 많이 부려지던 때예요. 그렇죠. 그때는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는 감독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제시장에 네, 윤재균 감독님이요. 윤 감독님도 그때 두사부일체로 엄청난 네. 대박을 터뜨리셨었고 두사부일체만이 아니라 그 뭐죠? 가족 얘기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폭까지 나온 가문의 영광. 그렇죠. 네, 그 시리즈랑 그 다음에 조폭 마누라. 그래서 뭐 조폭 미완이 뭐니 해서 이야기도 참 많았었고 무슨 영화만 보면 다 조폭이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정말 열풍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폭에 대한 환상이 친근해지게 네. 예,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유아 감독이 그 말죽거리 잔혹사를 찍으면서 네. 권상우라는 배우를 한껏 띄워줬었죠. 네, 참 스타덤에 올렸던 그런 연출자이기도 합니다. 뭐 아무튼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이 있었지만 하울링 이후로는 3년여의 공백기를 가지면서 올해 1월에야 강남 1970을 가지고 돌아왔죠. 네, 어땠어요? 딱 집어서 뭐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네, 조폭 영화 뭐 3부작이라 그러죠 이거에 네, 무슨 뭐 거리 3부작이라고. 예, 뭐 거리 3부작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게 뭐 거리 3부작 뭐 이런 거 하기에도 좀 그렇고 아니, 뭐에서 엮이는지 모르겠어요. 조폭 영화야. 예, 그냥 영화인데 네. 이게 스타를 이제 배우로 만들려고 하는 유아 감독의 심리적인 생각은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권상우도 그랬고요. 네. 조인성도 그랬고 이번에는 이민호 씨를 스타에서 이제 배우로 만들고 싶어하는 유아 감독의 욕심은 알겠는데 이번에는 좀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예,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은 실패한 것 같았어요? 1970년대라는 배경이랑 이민호 씨와의 어떻게 보면은 녹아들려고 했는데 굉장히 보면서도 어색했죠. 확 깨지 않냐? 처음에 이 사람들이 넉마주의로 나오잖아요. 예. 넉마주의로 간간히 먹고 사는 고아원 출신 젊은이들로 나오는데 김래원이랑 이민호가 이렇게 폐지를 죽고 다니는데 그것도 참 안 어울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런 넉마주의가 어딨어. 둘 다 185 이상 되는 네. 펀치를 하고 잘생긴 넉마주의 두 명이서 야 진짜 몰입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분장도 좀 잘못한 게 정말 지저분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에 뭘 칠한 마냥 그냥 이렇게 약간 어둑어둑하게만 해놓고 울긋불긋하게 해놓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시대상이랑 캐릭터랑 좀 많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질된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죽거리 잔혹사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학교 족구하라 그래 하라고 있잖아요. 네네. 족가라 그래를 발음을 굉장히 권상우 씨가 담백하게 해갖고 족구하라 그래라고 패러디도 많이 되고 목상으로 따라와 이런 굉장히 명대사를 많이 남겼던 그런 말죽거리 잔혹사가 있었고 비열한 거리에서는 이제 조인성 씨가 연기력으로 굉장히 인정받았던 정말 배우로 거듭났던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이번 작품에서 이민호라는 스타를 배우로 끌어올리려는 유아 감독은 약간은 욕심이 아니었나. 그리고 너무 시대적인 배경을 잘못 잡은 게 아니었나. 그 이민호를 쓰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이민호를 쓰려면은 다른 배경으로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안 어울리는 배우들이었어요. 그리고 준비 기간이 많이 없었대요. 유아 감독이 되게 좀 기다렸대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어서 거의 한 1년여 가까이 이민호 씨를 좀 기다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너무 인기예요. 이민호 씨가 진짜 엄청 인기거든요. 네. 중국에서 뭐 이민호, 김수현 이 두 사람이 거의 막 쓸어먹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국 스케줄이 너무 겹치는 거예요. 계속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 1970 캐스팅은 됐는데 준비 기간 자체가 너무 짧았다고 합니다. 네, 스타네 스타. 그래서 이제 이민호 씨도 개인 인터뷰에서 그 점을 되게 미안해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한 3개월 정도 자기도 준비를 하는 게 그 예전부터 무슨 드라마 들어가기 전부터도 그랬대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스케줄이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감독님한테도 너무 미안했는데 그거를 잘 커버시켜줘서 고맙다라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네. 아 진짜 얘네가 넉마주의로 나올 때 옛날에 그 탑 있잖아요. 탑. 네. 탑이 진짜 맹장 다 뜯기고 장기 다 뜯기고 식스팩 가지고 나왔었잖아 마지막 장면에서. 네네네. 브릿빛 몸매. 타짜 2죠. 네, 그 느낌 느껴졌어요. 이렇게 안 어울릴 수가 있나?
쭈그러든 그런 배우를 갖다 써야 되는 거에 이런 모델 같은 배우 2명을 써버리니까 넉만주의인지 못 먹고 사는 그런 고아들인지 계속 꿀꿀이죽에 라면 풀어 먹잖아요. 네네. 그렇게 먹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 아니면은 차라리 이때를 아역으로 대체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나도 그게 했었거든요.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그 초반부가 굉장히 아쉽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총평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는 1970년대에 나왔어도 그렇게 참신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겠다. 이제까지 유아 감독의 영화들이 히트를 쳤던 게 저는 참신한 설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에서야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 쌍화점,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영화들이 참신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폭 영화가 그 당시에는 되게 희화화되고 친근한 조폭 이런 게 대세였거든요. 그때 이제 비열한 거리 이런 영화들 그리고 말죽거리 잔혹사 같이 학교에서 그런 폭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들 이런 영화들에 비한다면 이 강남 1970은 이 시대의 새로움을 던져주는 영화가 아닙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조폭 누아르 딱 그 정도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가 한참 이제 친구 바람 불고 이럴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나왔으면 히트 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많은 히트. 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열풍을 불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느낀 게 이걸 뭐라 그러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클리셰라고 네, 하나요? 클리셰. 네. 저는 클리셰 이런 걸 쓰는 거를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사실 클리셰라는 부분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긴 한데 네. 굉장히 좋게 쓴 경우가 저도 따로 봤지만 빅히어로 네. 빅히어로에서 보면은 분명히 그것도 클리셰 같은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알고 보는데도 굉장히 좀 색다른 느낌을 줬었어요. 근데 이 강남 1970에서의 클리셰는 다시 한번 그거를 보는 듯한 전혀 이렇게 참신하다거나 새롭게 느껴진다거나 그런 게 없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갖고 그것도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박 기사가 빅히어로를 말해서 놀랐는데 나도 빅히어로랑 이 영화를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갖고 나왔어요. 네. 이 두 영화가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박 비슷하죠. 기사가 지금 차이를 두는 지점이 어딘지가 좀 궁금한데 두 영화가 똑같이 전형적이에요. 매우 전형적이고 기존의 빅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마블의 영웅물 그 다음에 디즈니의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 성장 드라마 이런 거를 결합시킨 그대로의 이야기라면 이 강남 1970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누아르죠. 전형적인 형제 갈등, 가족 구조 해가지고 서로 배신 이런 전형적인 누아르라는 점에서 좀 신기하네요. 그 영화의 예를 드는 게. 네. 네. 아무튼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클리셰 장면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이제 새롭게 다가오지 못했다는 게 그게 이제 유아 감독이 이번 작품을 찍으면서 좀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특히나 이제 하이라이트가 됐다는 장면이 있어요. 네. 마지막에 그 진흙탕 씬 네네. 있잖아요. 그거를 어디 인터뷰에서 보니까 거의 한 3, 4일 내내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3, 4일이나 찍었다고? 네, 근데 그것도 어디선가 본 듯한 비열한 그런 거리에도 장면이죠. 그게 나오지 않아요? 비슷하게? 네, 나올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저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한 거 아닌가 영화를 보면서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무튼 저는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이제 새롭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 2를 보는 거랑 네. 지금 와서 친구 1을 보는 거랑 이 영화랑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누아르의 새로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렇게 평을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댓글을 다신 분들이 영화 평에 이 영화랑 신세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쓰셨어요. 네. 무릎팍도 못 돌아옵니다. 예, 신세계와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이 영화는 이제 어떤 영화를 비교해야 되냐면은 나중에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해 드릴 거예요. 네. 이 감독님께. 뭐라고? 이 감독님께 추천을 해 드릴 건데 그 황제를 위하여 감독님 있어요. 네, 박 감독님 있는데 황제를 위하여 그 영화랑 비교를 해야 얼추 좀 균형이 맞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친구 3, 네. 친구 2랑 좀 비교해야 얼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친구 2랑 엎치락 뒤치락 하고 황제를 위하여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그런 수준의 영화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대부가 1972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대부 2는 1974년에 나왔습니다. 이 영화가 과연 70년대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참신하다고 여겨졌을까 의문이고요.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자신의 전작 비열한 거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김지훈 감독의 달콤한 인생, 윤종빈의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신세계, 뭐 이런 영화들만 생각해봐도 강남 1970이 배경이나 구성, 전개, 연출, 뭐 캐릭터, 메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볼 만한 지점들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요. 보통 예전 작품들 있잖아요. 네. 뭐 말죽거리나 비열한 거리나 하면은 이제 한 사람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잡아놓고 그 사람이 이제 겪는 갈등이나 뭐 이런 거를 충분히 이렇게 뽑아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폭 영화를 한다고 하면은 좀 느와르라고 하면은 그 배우의 이제 감정이나 뭐 이런 상황들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 영화 자체는 너무 이제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뭐 강남 전체, 대한민국 정부 자체 뭐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굉장히 붕 떠버리는 느낌이 굉장히 좀 많았고요. 어딘가 되게 산만하다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판이 커지다 보니까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어디 뭐 정부, 어디 뭐 무슨 부장 네. 이야기도 다뤄야 되고, 공무원도 나와야 되고, 네,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정신없이 파트가 계속 진행되는 느낌이어서 좀 많이 이제 막 분쇄된 느낌이 굉장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 판을 자기가 짜놓고 그 판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아 감독의 이번 작품은 그냥 전형적인 헐리우드의 누아르 영화 문법을 그대로 차용을 했고 판 자체도 전형적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놀만한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네, 그 뭐 이분이 시나리오를 전제해 두고 영화를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그냥 찍으신다고 해요. 유아 감독이. 콘티 정도만 하고. 예. 뭐 콘티 정확하게 막 안 두고 막 이렇게 짠다고 해요. 그래갖고 그런 게 이번 영화에서는 좀 이제 실패로 돌아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냥 이 영화에 대한 긴 이야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전반적으로 새로운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남는 게 이제 땅종대 돈용기. 땅종대 돈연기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 정도 남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었어. 나 거기서 둘이서 이야기 잠깐 하다가 그 이민호 씨가 오토바이 타고 손 쫙 벌리면서 달리잖아요. 그러면서 아 씨발 여기서부터 내가 달리는 데까지가 전부 다 내 땅이야 막 이러면서 달리잖아. 그 옛날에 그 이민호 씨 주연의 드라마 하나 있었잖아요. 꽃보다 남자였나? 네. 거기서 무슨 보트 타고 가면서 그 여자 때린 애 누구야? 아, 김현중이. 그래, 김현중이. 걔가 무슨 그랬잖아. 뭐 이 독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예. 그럴 거랑 비슷하더라고, 느낌이 막 오글오글 하는 게. 그 팔걸이 없었으면은 나 진짜 뭘 잡아야 될지 모를 뻔했어요. 이게 되게 유아 감독이 이민호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아니, 내가 달리는 곳까지 다 내 땅이야. 저는 여기서 약간 그 북미 설화 같은 게 있거든요. 인디언 설화 같은 걸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명한 얘기인데 어떤 인디언이 깃발 하나를 딱 주고 네가 여기서부터 걸어서 저 끝까지 네가 이제 꽂기만 하면 거기까지 다 네 땅으로 주겠다 라고 이제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계속 걷는 거죠. 더 많이 걸어서 내 땅을 계속 넓히려고 계속 걷다가 깃발을 꽂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계속 걸으면 내 땅이니까 꽂질 않는 거죠. 그러다가 지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대사가 그렇잖아요. 아 씨발 내가 가는 곳까지가 다 내 땅이야. 내가 달리는 데까지가 내 땅이야. 그리고 결말을 딱 보면 이 비참한 죽음이 결국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욕심부리다가 마침내 멈추지 못하고 죽고 마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그 설화랑 조금 맞닿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설화가 아깝네요. 이 설화는 그땐 참신했을 거라고. 그리고 이게 홍보를 했을 때 네. 이제 투톱 누아르로 이제 홍보를 했어요, 사실은. 김래원 씨랑? 예. 근데 사실 이거는 거의 원탑 수준의 그 누아르 영화였고 네. 김래원 씨를 이렇게 못 살릴 수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김래원 씨 사용법을 몰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네, 김래원 씨가 그 옛날에 좀 난동 사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이후로 좀 연기 내공이 좀 쌓이는 것 같아요. 김래원 씨는 뭐 그 전부터도 연기는 잘했죠. 그 옥탑방 고양이 할 때부터도. 아니 근데 악역도 이렇게 잘했나? 악역도 잘하고 뭐 김래원 씨는 요즘에 그 드라마 펀치라고 있어요. 네. 그 영화 나오는데도 그 드라마에서도 사람들이 소름 돋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통통한 얼굴을 갖고 있다가 입금되면은 바로 빼는, 살 바로 빼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좀 날렵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김래원 씨 사용법을 좀 몰랐던 유아 감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 만큼 색깔이 흐지부지하게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진짜 배우들은 뭐 정진영 씨부터 해서 뭐 유승목 씨, 최진호 씨, 정호빈 씨, 김지수 씨, 진짜 검증된 중견 배우들이 든든하게 뒤를 바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주연을 맡은 이 이민호 씨가 그만한 존재감을, 이런 느와르 영화의 주인공으로서의 존재감을 살려내지 못하지 않았나. 저는 이게 친구2의 김우빈 씨보다도 약하더라고. 김우빈 씨가 차라리 그 연기는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민호 씨가 이제 욕대사를 치는 것 자체도 약간의 좀 어색함이 묻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네. 친구2에서의 김우빈 씨는 유호성 씨와 비견될 만큼 굉장히 그 영화에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캐릭터는 여기보다 훨씬 좋죠. 그게. 네. 그리고 뭐 욕하는 거나 뭐 캐릭터 살리는 거 뭐 이런 것도 김우빈 씨가 여기에 강남 1970에 나온 이민호 씨보다는 좀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칭찬일까? 우리가 욕 잘한다고 하는 게? 칭찬이죠. 여기서는 욕을 잘해야죠. 맛깔나게 잘해야죠. 맛깔나게. 김래원 씨 잘하잖아요. 여기서. 네. 근데 여기서 이민호 씨가 욕하는 거는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좀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돈과 섹스, 폭력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넘치는 영화예요. 계속 흘러넘치고 특히나 이 여자들 벗는 거를 쓸데없이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그건 전 보면서 굉장히 거부감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네. 네, 보면서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이게 영화가 끝날 때쯤 되니까 총 러닝타임을 보니까 2시간이 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쓸데없이 되게 길다는 느낌은 받은 거예요. 이건 1시간짜리로 잘라도 돼,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자르면 될까, 어디서 자르면 될까 생각하다가 뭐 많은 부분이 자를 부분이 있죠, 사실은. 네, 이게 다 자를 수 있어요, 이거. 너무 포괄적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뭐 청와대 모습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자를 수 있으면 자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를 수 있는 건데 배드신은 자르면 안 됐을 것 같고 배드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거 안 보여줘도 아는 영화예요, 이거는. 어떤 거? 이거는 그냥 안 보여주고, 한 장면 보여주고, 3번째 장면 보여주고, 징검다리처럼 갔어도 관객들이 다 예상할 수 있는 영화였어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이게 띄엄띄엄 돼 있다는 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정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산만하다는 느낌이 받았는데, 어떤 장면에서 몰입하려고 하면은 화제가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네. 갑자기 정치 이야기 뭐 이게 뜬금없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감정을 잡으려니까 또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띄어놔도 이 영화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리고 차라리 영화를 조폭 영화로 아예 만들려면은 이렇게 너무 판 키우지 말고 이제 소소한 조직 간의 이제 배신이나 네. 좀 이런 걸로 만들었으면은 유아 감독이 좀 더 잘 찍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뭐 강남에 그 시대의 강남에 땅을 못 사셨던 게 좀 후회가 되셨는지 이 영화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부각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게 좀 이 영화 자체가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소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대부 시리즈도 있고, 좀 스케일을 키우고 판을 키우면 느와르가 좀 더 있어 보이는 느와르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존재를 하죠. 그런 생각도. 하지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그걸 다룰 수가 없으면서 그렇게 판만 키워놓으면은 난잡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김장철도 아니고 계속 담궈요, 서로를. 서로가 서로를 계속 담그는 거야. 가족끼리도 담그고 친구끼리도 담궈. 나는 이 영화가 진짜 뭘 위해서 이렇게 담그는가. 끝도 없이 담그더라고. 난 네.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폭력적 이런 것도 물론 조폭 영화니까 많긴 한데 어쨌든 뭐 그랬어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네. 액션을 보여주려고 했던 유아 감독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유아 감독이 옛날에 이제 비열한 거리 때만 해도 액션을 되게 잘 찍는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 조폭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패싸움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포커스를 맞춘 쪽이 아니라 뒤쪽에 가면은 원래 다른 영화 같은 경우는 열심히 안 싸워요, 애들이. 서로 그냥 찌르는 척만 하고 막 헛돌고 하거든요. 근데 비열한 거리에선 그런 장면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 엄청 많아요. 유아 감독이 비열한 거리 때 도대체 어떻게 찍었던 건가? 그런 감을 잃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 좀 안타까웠습니다. 뭐 아무튼 이번 강남 1970 굉장히 좀 화제작이기도 하고 우선 이민호 씨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티켓 파워가 되니까 이게 중국에도 거의 뭐 전판 수출이라고 해요. 네.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무대 시사회 때 뭐 그때 보면은 안표가 나돌 정도로
예,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를 쳤다는 팬들도 많은데,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의식해서 이민호 씨를 캐스팅했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조금은 안 어울리는 영화를 만들었던 유아 감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진짜 먹을 거는 나눠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그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김래원 씨랑 이민호 씨가 어떻게 친해졌습니까? 종대와 연기가 같이 꿀꿀이죽 먹을 때 라면 부셔서 나눠주잖아요. 네. 너 더 먹으라고. 네. 그리고 정진영 씨가 어떻게 이 이민호를 꼬드깁니까? 그 계란 후라이 져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먹을 거는 진짜 비싼 것도 아니에요. 라면 생라면 부숴주는 거랑 그 계란 후라이 하나. 진짜 저는 먹을 거 주는 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럼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네. 사람이 살면서 먹을 거 주면은 그 사람이 은인인 거죠. 네. 그 시대 때는. 뭐 이 영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막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는 영화지만 그럴 가치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그냥 느와르 영화. 저는 워낙 이런 장르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친구 2와 같은 등급의 영화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 이 영화를 안 보셨으면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머릿속에서 영화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종대랑 용기라는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네. 둘은 고아원 출신이고 같이 넉마를 주우면서 친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둘이 어떠한 계기로 조폭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둘은 갈라져서 다른 조폭 세계에 입문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조폭은 서로 다른 정치인한테 연을 대고 있고 또 이 조폭 세계에 몸담으면서 형인 종대인가요? 용기인가요? 용기죠? 네, 용기. 형인 용기가 여자랑 막 이런 것들에 맛을 들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종대는 용기랑 친하고 싶지만 용대는 종기를 이용하려 하고 그래서 서로 엇나가고 그 사이에 종대가 정말 좋아했던 사부님 뭐 이런 사람들도 용기가 다 담가버리고 이러면서 비극적으로 내달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굉장히 이제 보면은 거지왕 김춘삼 네. 이런 거 보시면은 충분히 여기서 나오는 장면들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결말도 너무 타짜 따라했어. 이제 기차에서 그렇게 총 쏴가지고 떨어지는 거는 그쵸. 진짜 촌스럽더라 이젠. 네. 네.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촌스러웠던 장면들이 좀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설현 씨는 예뻤어요. 설현 씨 맞나? 설현 씨 맞는데 난 그렇게 예쁘다고 못 느꼈는데. 나는 예쁘더라. 그래? 네. 너는 그러면 이현두가 더 예뻤어? 이현두? 이현두도 그렇게 예쁘다는 느낌은 만들었어요. 이번 영화에서. 네. 네. 근데 설현 씨, 근데 이현두 씨 몸매는 좋더라고요. 근데 김정우가 진짜 슬프다. 아씨, 그 얘기 왜 슬퍼? 눈물 나게. 아씨. 우리 정우 슬퍼. 축구 잘하는데. 그 이후로 임마 슬럼프가 이현두 씨 그 배우로 꼭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성장해야죠. 네. 그럼 이제 추천 시간으로 가죠. 근데 설현 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얘기 빨랑 끊어요. 빅히어로 가게. 그 아이돌들이 네. 이렇게 영화 이게 아이돌이에요, 설현 씨가? 아이돌이잖아요. 진짜? AOA. AOA는 뭐야? 그 있어요. 그 굉장히 핫한 아이돌 있어요. 아이돌 그룹. 뭐 포미닛 이런 거 다음 겁니까? 그럼요. 짧은 치마 뭐 이런 거 네. 찍은 애도 있어요. 섹시 걸그룹. 어쩐지 이쁘더라. 네, 거기 출신인데. 나 원래 아이돌이 연기하는 거 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근데 여기서는 뭐 연기를 할 건덕지가 없었어요, 사실. 연기 충분히 했어요. 날 몰입시켰어. 여기서 뭘 연기를 해요? 연기할 건덕지가 없었어요. 근데 난 푹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이돌은 딱 요 수준까지만 연기를 해야 돼요. 요 수준이라니 임마 내가 볼 때는 제일 잘했는데. 딱 요 수준. 비중이 요 수준. 그래요? 그 눈탱이 맘탱이 됐을 때 안 아팠어요? 마음이? 그게 왜 아픕니까? 저는 진짜 몰입했는데. 나는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왜? 왜 오빠를 찾아와? 진짜 전형적이더라 거기서. 오빠가 지금 칼에 담겨가지고 거기 누워있는데. 하지마. 여기 얘기하면 더 길어져. 하지마. 진짜. 이 영화는 우리가 더 언급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아무튼 저는 딱 그 정도 수준만 아이돌이 연기 영화를 나온다고 하면은 그 수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자, 그러면 이제 추천 시간으로 갑시다. 박기사 이 영화 추천하실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비추하겠습니다. 비추? 네. 왜 비추입니까? 저는 보말이나 네. 비추를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거 사이트 뿅첨
어플 평점을 보면은 별 5개 중에 3개는 줬거든요. 네. 이 3개인 이유가 장르가 1.5개예요. 네. 장르의 특수성 때문에 1.5개. 밖에서 원래 누아르에 진짜 호감 갖는 스타일 아닙니까? 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누아르란 장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남 1970을 봤을 때도 네. 영화를 볼 때는 지겨운 감을 못 느꼈어요. 네. 근데 보고 나니까 이제 2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거 뺄 장면도 많았고 했는데 굉장히 좀 뭘 많이 집어넣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볼 때는 참 재밌게 보거든요. 누아르라는 장르가. 이게 남자들이 참 안 빠지기가 힘들죠. 네. 이런 장르에. 어찌됐건 누아르란 특수성 때문에 1.5개를 더 줬고 원래 이 영화는 1.5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추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비추. 그러면은 누구한테 이 영화를 그래도 추천을 한다면 누구한테 네. 하겠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황제를 위하여 네. 예, 그 박 감독님 있어요. 네. 예, 박상기 감독인가 아무튼 있는데 그 감독님께 이제 추천을 합니다. 적어도 이제 황제를 위하여 제가 작년에 극장에서 본 거의 손가락 안에 드는 최악의 영화 중 하나였거든요. 진짜 싫었구나. 네. 근데 이제 요 정도 수준은 끌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네, 그 감독님께 추천을 하고요. 아까 제가 비추를 했는데 비추천사로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비추천사? 네. 파는 키웠는데 식상함으로 채워졌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화를 추천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말입니다. 네. 딱 그 별 3개고요. 저는 보는 내내 지루했어요, 사실. 근데 보는 내내 영화를 보면서 있을 건 다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루할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섹스도 하죠. 돈도 나오죠. 그 배경 자체도 뭐 땅 개발 문제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스케일도 크고 그리고 많이 찔러요. 다양한 무기를 동원해서. 그렇죠. 그리고 가족주의도 나오고 예쁜 여자도 나오고 뭐 나올 걸 다 나오는데 도대체 왜 이럴까 이 영화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각 장면마다 아까 클리셰 얘기가 나왔는데 있는 그대로 헐리우드의 전형적인 뭐 70년대, 80년대 그 느와르 전성시대 영화들 예를 들면 마틴 스콜세지나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이런 영화들에서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편집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설정 자체가 그렇고 협박하는 그런 과정들도 그렇고 아 진짜 이 영화가 있을 건 다 있는데 왜 이럴까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별 3개 정도가 딱 적절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못 찍었다 하기에는 특별히 엄청 못 찍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잘 찍었다 하기에는 참신한 게 전혀 없거든요. 유아 감독이 참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왜 이 영화를 찍었는지 뭘 말하고 싶었는지가 의문이에요. 그냥 이건 70년대에 나왔어도 그렇게 참신하지 않았을 영화입니다. 대신에 퀄리티는 그냥 기본은 하는. 기본 바탕을 깔고 가죠. 네. 이런 스타일의 영화가 재미없기도 힘들어요. 네. 황제를 위하여처럼. 그냥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무협지 같은 거 하나 사보시면 이런 주제 많아요. 많죠 이런 거. 네. 그냥 뭐 가족 뭐 고아였는데 둘이 떨어졌는데 나중에 형을 찾았는데 형이 날 배신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조직이 들어가 있고. 네. 근데 형이 많죠. 내 스승 담그고. 뭐 김두한 시리즈만 봐도 이런 걸 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 장군의 아들. 이런 시리즈도 이것보다는 더 다채로워요, 근데 그게.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무비시네 영화방의 제 68방이었고요. 이거 누구한테 추천 안 해주세요? 이거 추천해야겠구나. 저 이 영화 추천할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총리 후보자 되셨죠? 이완구 씨. 이완구 씨. 네. 네. 이 영화의 배경 뭡니까? 땅 투기 아닙니까? 네네. 이완구 씨가 요즘에 따끈따끈하시죠? 핫하죠. 네. 엊그저께 눈물도 흘리시던데요. 네, 그러면서도 땅 얘기는 안 하시고 아들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네. 참,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악감정은 없습니다. 예, 그냥 순수하게 추천을 하는 거니까 네. 순수하게 받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을 후원해주고 계시는 방진 전문업체 서영산업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비시네 영화방 제 68방 유아 감독의 신작이었죠. 강남 1970이었습니다. 분명 거리 3부작입니다. 아니 자기가 거리 3부작이라고 했더라고. 네, 자기 본인이 했어요. 아니 엮일 게 있어야 거리 3부작이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 영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방송 빅히어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기사 쾌유하고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곧 방송으로 찾아뵙게 될 신기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강남 1970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는 땅에 얽힌 땅종대 돈 연계 끝까지 한번 가보자. 사람들의 욕망과 그 권력에 대한 투쟁 이런 것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유아 감독의 기존 이제 거리 3부작의 마지막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작에 비해서는 약간 실망감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소소한 그 액션 씬들과
그다음에 사람들 간의 그런 갈등 이런 얘기들을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보세요. 땅종대 돈 연계 끝까지 안 가!